안녕하세요, 스테이션B의 강병입니다. BMW Z 시리즈 로드스터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가 있다면 아마도 이곳 플로리다에 있는 마이애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G4의 새로운 페이스리프트 모델 M40i를 만나보겠습니다. BMW 측에서는 이미 완성된 디자인의 G4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전면부 디자인 변화를 통해서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행 퀄리티의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바로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G4 M40i를 가지고 마이애미 시내와 지금 해안가 쪽을 나와봤습니다. 근데 여기가 약간 큐바 스타일, 이 아르데코 스타일의 주변 건물들이 해안가에 쭉 나열되어 있고, 그 앞에 이 쿠바 스타일의 이 클래식카들도 원색 계열로 정말 너무나도 예쁜 차량들이 곳곳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꼭 지붕을 열어줘야 아무래도 제맛이겠죠. 오늘 햇살이 굉장히 뜨겁기는 하지만, 그리고 외기온이 화씨로 82도, 몇 도야? 한 27, 8도 정도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탑을 내리고 드라이브를 쭉 해보고 있는데, 이 G4 40i 엔진이 주는 적당한 스포티한 이런 배기음이랑 또 이 주변 풍경들이 어우러지면서 빠르게 달리지 않아도 뭔가 이 운전의 즐거움을 제대로 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 변화는 굉장히 최소화 한도로 좀 자제한 느낌입니다. 그릴의 텍스처가 좀 달라졌고요. 그리고 기존의 그릴 테두리와 헤드램프 안쪽에 있었던 크롬 장식들이 모두 검정색으로 까맣게 좀 더 힘을 준 듯한, 눌러 앉는 듯한 이러한 스포티한 느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범퍼의 하단부에 있는 양쪽 끝단에 이 페시아 디자인도 살짝 변경이 됐고요. 자, 그 외에 옆부분이나 뒷부분에서는 디자인적인 변화, 그리고 또 실내 부분에서도 디자인적인 변화는 크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지금 이 마이애미에서 타고 있는 M40i의 배기음이 한국에서 저희가 전에 로드스터 특집할 때 탔었던 그 차보다 조금 더 박력 있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사실인데, 미국 시장이랑 한국 시장에는 40i가 387마력 버전의 그 가장 강력한 버전의 엔진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유럽 시장에서는 40i가 340마력 스펙으로 간대요. 그래서 이번 시승 행사에 전 세계 저널리스트들이 다 모였는데, 유럽 쪽에서 온 친구들은 요거를 좀 아쉽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이 마이애미 드라이브 비치는 사실 경적도 울리면 안 되고 노래도 크게 틀면 안 되고 배기관도 열면은 단속이 되는 소음 규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차의 재미를 즐기기에는 너무나도 꾹꾹 눌러서 주행해야 되는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거 제가 딱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약간 저 멀리서 천둥 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사운드. 디펜더 오리지널. 조수석 문이 안 닫혀 있어. 로드스터를 타면 좋은 건 진짜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 있는 트래픽들이랑 자연스럽게 경계 없이 편하게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 거. 네, 뭔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거나 뭐 끼어들었을 때 인사를 하거나 뭐 이럴 때에도 그냥 서로 얼굴 대고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표정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트래픽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 한다라는 것도 약간 이 막혀있는 형태의 자동차를 탈 때는 좀 갖지 못하는 특유의 감성인 것 같거든요. 일단 이 운전대의 반응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날렵하게 들어옵니다. 이거는 스테빌라이저의 튜닝을 통해서 승차감을 저해하지 않지만 초기의 회수성을 좀 더 높이는 방식으로 세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스티어링의 기어비 자체도 워낙 타이트하지만 이 무게와 이 전폭을 가지고 있는 차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빠른 스티어링 입력 반응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일단 무엇보다도 머리가 돈다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이게 돌면 차 전체가 한 번에
회전한다, 약간 전체가 다 로테이션을 들어간다라는 한 덩어리의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전륜이 후륜을 따로따로 반응을 이끌어내는 이러한 느낌이 아닙니다. 이 G4의 새로운 LCI 모델, 사실 이전 모델이랑 하드웨어적인 스펙 면에서 사실 그렇게 많이 바뀐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3세대 G4의 전기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로드스터 특집 때도 다뤘지만 사실 되게 무지막지한 어떤 그 메커니컬 그립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약간의 이 하체 세팅 변경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자연스럽게 운전자랑 교감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러한 회두성을 갖춰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빙 경험의 만족도 면에서는 예전보다는 좀 더 이 차가 자연스럽고, 그리고 좀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그 아주 빠릿빠릿했던 이러한 느낌들은 전기형 쪽에 조금 더 좋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연스러운 밸런스를 추구하는 쪽은 이번에 나온 이 후기형 모델들이 한 수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곳곳에 공사하고 있는 곳이 많아서 노면이 진짜 엉망인 곳을 지나고 있거든요. 지금 타이어가 19인치에 미쉐린의 PSS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그렇게 나긋나긋한 타이어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스포츠카, 로드스터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 정도면은 진짜 유연한 승차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세단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지긴 하지만 불편해서 못하겠다라는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면보다 지금 이 마이애미의 노면이 오히려 더 극악 조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와, 진짜 노면이 이 정도면 우리나라 고속도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요. 거의 반 오프로드 수준입니다. 미국에 있는 BMW의 G4 상품 담당자도 미국에서 가장 타기 좋은 세팅은 스포츠 인디비주얼로 해서 댐퍼는 컴포트로 풀어놓고 엔진은 스포츠 플러스, 트랜스미션은 취향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스포츠 플러스는 이런 노면을 타기에는 약간 승차감이 좀 오버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바꿔볼게요. 좋은데? 아니, 오히려 제가 스포츠 플러스를 시내 구간에서 잠깐 썼을 때는 조금 튄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것도 약간 가변으로 적응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속도를 오히려 올리고 나니까 지금 고속도로의 콘크리트 노면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인데도 스포츠 플러스가 승차감이 꽤 괜찮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스포츠 정도를 한국 노면에서 타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확실히 배기음이 크다. 근데 미국은 이 정도 배기음을 내줘야지 그나마 목소리를 좀 목청을 낸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8기통 차들이 너무 많아서 뭐 저런 램트럭도 그냥 엑셀 밟으면 두두두두두 이러면서 가거든요. 이렇게 저런 애들을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머플러 소리가 좀 나줘야 돼. 안 그러면은 그냥 묻혀버릴 것 같아. 약간 배기에 저 뒤쪽에 있는 후저금 매핑이 다른 건 아닐까,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듭니다. 한국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자, 신구 G4의 만남 3세대. 네, 이 미국 시장에는 한국에 없는 저 30i 모델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20i와 40i가 있지만 미국은 30i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등 들어오는 패턴도 한국이랑 미국이랑 약간 다르네요. 한국은 한 줄로 테일램프가 들어오는데 미국은 위아래 줄로 두 개가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에도 저 두 줄이 동시에 깜빡거리는 형태로 이 빔 패턴, 불 나오는 이 패턴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미국에 있는 G4는 탑을 열 때 스위치 방식이 우리나라랑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겨야 되지만 여기는 눌러야지만 열리게 되어 있어요. 뭐 사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이 차에 들어가고 있는 이 B58, B30 계열의 엔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BMW 엔진입니다. 현행 가장 원픽으로 꼽을 수 있는 엔진이거든요. 직렬 6기통의 터보차저고, 무엇보다도 정말 그 임의로 토크밴드를 이렇게 모난 곳을 다 없애서 플랫하게 만들어내는 약간의 절제미까지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아주 편한 그런 엔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엔진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터보 엔진이지만 이 엔진의 음색 자체가 너무 곱게 소리가 나거든요. 배기부터 엔진음까지 이 회전질감까지가 터보차저라서 받는 그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가장 색채를 완벽하게 없애는 NA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는 엔진이기 때문에 이 M40i 엔진을 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엔진으로 이렇게 지붕을 열고 뭐 속도는 지금 한 30에서 40마일 정도밖에는 되지는 않지만 한 3000rpm 전후로 이렇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놓고 운전을 하게 되면 이 들리는 그 사운드의 만족도, 이 차가 얼마나 빠르냐 보단 내가 이 차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드라이브의 이 시간의 경험이 얼마나 편안하면서 안락하면서 동시에 적당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이 사운드를 내줄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엔진을 따라올 수 있는 현행 6기통 터보 엔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8단 ZF 변속기는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도 거의 7000rpm 회전한계까지 올라갔다가 다음 단으로 변속되는데, 그 변속되는 속도도 빠르거니와 변속될 때 출력이 튀는 느낌이 전혀 없이 아주 매끈하게 그 다음 단으로 갈아타는 이러한 능력들이 최상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펀치를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심리스한 느낌으로 쭉쭉쭉 변속해서 올라가는, 정말 0.1초의 지체 시간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느낌으로 변속을 해줍니다. 오히려 스포츠 모드에서는 변속될 때 한 번 차가 덜컥덜컥 하는 약간 그 수동기어 같은 느낌의 변속감을 조금 만들어주고는 있거든요.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훨씬 더 매끈하게 기어가 붙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저도 이 인디비주얼 설정에다가 슈팅 프로그램을 스포츠 플러스로는 잘 안 둡니다. 왜냐면 이게 뭐 연비도 기본적으로 많이 나빠지는 데다가 RPM을 높게 쓰면은 약간 그 엔진 브레이크로 차를 끌어당기는 듯한 이러한 느낌들을 좀 주거든요. 하지만 이 G4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플러스에서의 변속도 매끄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회전에서 나오는 이 사운드의 느낌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스포츠 플러스의 변속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애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직접 패들 시프터로 변속하는 이 매뉴얼 방식으로 운전하는 것도 재미가 있고요. 아, 6000rpm에서 가속 페달을 떼면 사실 그때는 생각보다 이 배기에서 골골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최적의 포인트는 3000에서 5000 사이에서 발을 뗐을 때 한두 번 터지는 게 아니고 거의 한 7, 8번 정도를 버버버버벅 하면서 터뜨려 주거든요. 요즘 나오는 터보 차량들의 이 약간 인위적인 후저금 매핑은 빵빵빵 이렇게 좀 강하게 두세 번 터뜨리는 게 대부분인데, 이거는 약간 각각의 실린더에서마다 나오는 그 배기의 파동들을 그대로 살려줘서 나오는 그런 되게 예쁜 배기음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어설픈 애프터마켓 머플러로 바꾼다 그러면 오히려 배기음이 순정보다 더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G4의 마지막 세대일지도 몰라요. 이 내연기관을 달고 있는, 뭐 요즘 대부분의 스포츠카 계열 모델들이 그렇지만 다음 세대에는 과연 엔진이 잔류할 수 있을까,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정말 이 직렬 6기통 버전의 가장 아름다운 음색을 지니고 있는 이 B58 엔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완성형의 G4라는 모델에서 이번 M40i가 갖는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G4를 순수한 혈통의 로드스터라고는 많이 표현하지만 정통 스포츠카라는 인식이 한국에서는 유독 좀 약한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Z 시리즈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진짜 M 시리즈보다 더 날카롭고 더 스포츠카 드라이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잘 구현해주고 있는 이러한 성향들이 있는데,
그 완성형이라고 할까요? 네, 이 G4 M40i의 이번 모델들은 출력과 그리고 밸런스면 그리고 이 완벽한 회주성까지 골고루, 그리고 또 이 감성적인 포인트의 사운드까지도 잘 마무리를 해준 모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이전 세대들의 Z 시리즈에 비하면 사실 선대 모델들이 조금 더 잘생긴 얼굴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멀리 미국까지 온 김에 이 Z4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 선대 모델들의 클래식 G3까지 쭉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 스테이션 B 채널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